시장이 하락하면 다들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오늘 골드만삭스의 한 전략 보고서를 가지고 그 막연한 불안감을 명확한 이해로 바꿔줄 분석의 틀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시죠. 자, 핵심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모든 약세장이 과연 다 똑같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약세장이 대체 뭔지 그 속을 해부해보고 이걸 세 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보고 투자자들을 가장 헷갈리게 하는 거짓 반등의 함정에 대해서도 얘기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회복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의 큰 그림은 어떻게 바뀔지 조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약세장 해부인데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약세장을 세 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나눠볼 겁니다. 이 분류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모든 분석을 위한 단단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구조적 약세장입니다. 이건 뭐랄까, 경제의 뼈대 자체가 그냥 흔들려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거대한 자산 거품이 터지거나 경제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이 생겼을 때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1929년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바로 딱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약세장이죠. 자, 두 번째는 경기 순환적 약세장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 경제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형태예요.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그럼 경기가 좀 식으면서 기업이익도 줄고 결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우리가 제일 자주 겪는 그런 표준적인 약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벤트 기반 약세장입니다. 이건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한방, 어떤 단발성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전쟁이 터지거나 2020년에 겪었던 팬데믹 같은 사건들이죠. 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외부 충격이 갑자기 시장을 강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충격만 사라지면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각 유형별로 결과가 얼마나 극적으로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이시죠? 구조적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7%까지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9년 이상이 걸려요. 9년입니다. 반면에 이벤트 기반 약세장은 하락폭도 마이너스 27%로 상대적으로 작고 회복하는데 딱 1년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하락장이 이 셋 중에 대체 뭐냐, 이걸 진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숫자들이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스쳐가는 꽃샘추위인지 알아야 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유형을 배웠으니까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질문에 답해볼 시간이죠.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락은 과연 어떤 종류의 약세장일까요? 보고서가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진단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관세 문제 같은 특정 이벤트 때문이었는데 이게 점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더 길고 고통스러운 경기 순환적 약세장으로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하락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었던 약세장이 훨씬 더 긴 경기 순환적 약세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이런 진단은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는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일종의 건강 검진표 같은 건데요. 항목들을 좀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실러 P는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데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 거품이 덜 빠졌다는 뜻이죠. 둘째, 실업률은 낮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너무 낮으면 오히려 경제 과열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SM 지수는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데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서 경기가 식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이 모든 걸 종합한 점수가 여전히 높음 수준인 70%라는 건 시장에 아직 위험 신호가 번쩍이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등인 셈입니다. 자, 이제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바로 반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잠깐 오를 때 이제 드디어 끝났나 보다 하고 안심하기 전에 진짜 회복이 어떤 모습인지 냉정하게 알아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겠죠. 그래서 작은 호재만 터져도 시장에 아주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급격한 반등이 하락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걸 투자자들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 올해 이렇게나 떨어졌는데 설마 연말에 플러스로 끝날 수 있겠어? 하지만 데이터는 우리의 이런 직관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지난 45년 동안 한 해 중에 시장이 평균 15%나 폭락하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무려 34년은 결국 플러스 수익률로 한 해를 마감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연중에 겪는 큰 하락은 비정상이 아니라 투자의 정상적인 일부라는 것, 그리고 단기적인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지키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이 데이터가 그냥 온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좋아요. 그럼 거짓 희망이 아니라 진짜 바닥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진정한 회복을 위한 4가지 조건, 이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4가지 조건입니다. 첫째, 주가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싸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저렴해져야 하고요. 둘째, 모든 투자자들이 이제 다 끝났어 하면서 극도로 비관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등 시장을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하고,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악화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이 4가지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 4가지 조건 중에 몇 개나 충족됐을까요?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중 하나인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비싼 편이라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진정한 바닥을 만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의 약세장을 진단하는 데 집중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훨씬 더 넓혀서 단순히 이번 사이클을 넘어 앞으로 수십 년간의 투자 환경 자체를 뒤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이걸 포스트 모던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투자의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쭉 밀어주던 강력한 순풍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맞바람, 즉 역풍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시대는 저물고 각국 정부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돈의 가치, 즉 자본 비용은 오르고 기업들의 이익률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이건 마치 수십 년간 등 뒤에서 편안하게 불어주던 바람이 이제는 정면에서 거세게 불어오는 것과 같아요. 이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30년간 통했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성장과 복리의 마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당신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당신의 미래 투자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